자, 오늘까지 어쨌든 기말고사 보느라고 나머지 학교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봐, 오늘 시험 끝나자마자 와준 우리 승현이들 있잖아. 원래 다 왔었어야 돼, 너희들. 자,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같이 풀어야 될 내용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참고로 이산 확률 변수는 다음 목요일 날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때 조금 너무 급하게 시험 범위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르쳐 준 거고, 그냥 공식 정도 리뷰 한번 해준 거고,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고, 마찬가지로 이산 확률 변수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전에 거 같이 문제를 풀었던 건 이산 확률 변수였어. 어떻게 된다? 확률 변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죠? 점수가 100점, 90점, 80점, 70점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가 띄엄띄엄 존재하게 되는 걸 우리 뭐다? 이산 확률 변수라면, 자,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시계가 있어, 시계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장난 시계가 있어서, 자, 이렇게 시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이렇게 12시가 있고 3시가 있고 뭐 2시가 있고 1시가 있고 뭐 4시가 있고 하다 보면, 그지? 내가 이 시침을 땅 돌렸어. 땅 돌리다 보면 네가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3시에 멈출 확률을 생각해 보자고. 그죠? 빙글빙글 돌다가 3시에 멈출 확률이 하게 되면 총 12개의 시간이 있으니까 12분의 1이요? 안 돼. 그죠? 우리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분의 1이요? 안 돼. 그죠?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자, 이 안에 딱 3시에 멈출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단 말이야.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직선 중에 하나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1이야. 솔직하게 딱 3시에 멈출 확률이라는 건 땅 저 빙빙빙 돌다가 엄청나게 많은 직선 중에 하나가 3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이니까 너 확률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 키가 우리 반에서 175일 확률을 구해보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키는 실제로 175가 맞지만 내가 정말 175일까? 안 돼. 내가 175.1일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174.9일 수도 있고, 그죠? 그 키를 재는 그 도구에 따라서 내 키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거죠. 선생님 몸무게가 68kg일 확률 안 돼. 크잖아. 내가 68.245일 수도 있고 67.992일 수도 있고, 그지?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가 할 수가 없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봐봐. 3시에 멈출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연속 확률 변수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2시와 3시 사이에 멈출 확률이 오게 되면 그때는 1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는 이렇게 해서 구간을 잡아야지만 뭐를 할 수 있다?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말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 몸무게가 아까 얘기했던 65하고 70 사이일 확률, 그러면 내 몸무게가 들어가겠지. 그죠? 하지만 내 몸무게가 68 이러면 내 몸무게가 68일 확률은 0인 거야. 그치? 내 키가 175일 확률은 정확하게 우리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역시나 또 0이 되기 때문에 내 키도 어떻게 잡아야 돼? 170과 180 사이에 있을 확률 하게 되면 내 키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구간을 잡아야지만 뭐를 할 수 있다?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 우리보다 이산 확률 변수는 1일 때 확률이 있고 2일 때 확률이 있고 3일 때 확률이 있고 4일 때 확률이 있었으니까 표를 만들 수 있었잖아. 근데 얘는 띄엄띄엄의 확률은 0이야. 띄엄띄엄이 있는 확률은 0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표를 구할 수가 없죠. 표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 필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였다? 확률 밀도 함수죠. 그죠? 확률 밀도 함수. 그지? 우리가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확률을 구할 수가 없으니 구간을 잡아서 확률을 구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2와 3 사이에 있을 확률 12분의 1.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이렇게 써야겠다. 그죠?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이렇게 한번 써보자. 1번. 자,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잠깐 fx 온다면 fx는 반드시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자, 적분 이제 배웠지? 이제 편하게 가르칠 수 있어. 자, 2번. 자, p 이렇게 놔볼게요. 한번 a하고 확률 변수 x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 구간을 잡았어.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하고 나온다면
얘는 뭐가 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확률이야. 에? 이거 뭐야? 정적분이잖아. 그죠? 나의 확률 밀도함수. 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우리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밀도함수가 이렇게 y는 fx가 존재한다면 내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이면 이 넓이가 뭐가 된다? 이렇게 확률이 된다는 거야. 주어진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왜 1번이 이제 왜 되는지 이제 알지? 주어진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이렇게 x축의 아래에 있어봐. 그럼 내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이 넓이 뭐 나와? 음수 나오잖아. 자, 승현이가 나를 싫어할 확률 음수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럼 확률이 어떻게 음수야? 우리의 확률은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잖아. 정적분을 구했을 때 그 넓이가 양수로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너의 그래프가 x축 위에 같거나 크다에 존재해야 그 넓이가 양수로 나오고 확률은 언제나 0을 포함한 양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는 x축의 위쪽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놓치면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전 구간이 이거지.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보자. 알파하고 베타가 전체의 구간인 거죠. 그죠? 알파하고 베타가 전체 구간, A부터 B까지가 전 구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3번 모든 구간 P, 알파하고 나의 X가 확률 변수의 X가 그죠? 이렇게 베타 사이하고 나와 있으면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자, 확률의 총합은 뭐가 된다? 당연히 1이겠죠. 전 구간의 확률의 총합이면 당연히 1이 되겠지. 지금은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내가 뭐로 그렸어? 곡선으로 그렸지만 우리 문과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얘들아 너희들 거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이게 2차 함수일 수도 있었고 별의별 게 다 있었었는데 우리 문과는 현재 다 모든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전부 다 1차 함수로 다 바뀌었어. 그래서 상수 함수를 포함한 1차 함수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잘 좀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필수 이제 2번을 잠깐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을 제압하는 문제들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주어진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그죠? 이제부터 우리보다 확률로 구간을 잡았을 때 넓이가 확률이 된다는 거지. 아까 했던 거 생각해봐. 얘들아 3하고 나왔어. 3일 때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아까 전에 밀도함수 생각해봐. 딱 3일 확률은 0이야. 하지만 2부터 3까지가 되면 그때는 뭐야?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 확률도 구할 수 있다. 그죠? 아까 딱 3일 때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서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선들을 다 더해서 넓이를 구하면 그게 그대로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걸 잘 좀 봐줘야 돼. 자, 그래서 그 문제 봐보자. 2번 한번 예를 들어주는 거야.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렇게 kx래. 자, 그리고 너의 구간이 0과 x는 2 사이요. 이게 전 구간이라는 거야. 전체 구간이 0과 2 사이하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자,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 자, 이게 문과 스타일이다. 우리의 확률 밀도함수는 실제로는 곡선이 맞아. 가우스가 구해줬잖아. 곡선으로. 그죠? 실제로는 곡선이 맞지만 우리의 밀도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는 다 1차 함수다 하고 지정됐으니까 그럼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직선이잖아. 그럼 난 뭐 하면 돼? 0 대입해. 구간의 양끝점 0 대입하면 원점 지나네. 또 2 대입해. 2 대입하니까 2k지. 근데 x축의 위쪽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2k는 아무래도 x축의 위에 있을 거야. 2, 2 대입하면 2, 2k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은 뭐라 그랬지 아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밀도함수야. 그럼 난 끝난 거지. 아까 뭐라 그랬어? 전 구간의 확률의 총합은 1이라고. 0서부터 2까지가 전 구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원래는 뭐를 해야 된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의 개형이 직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 저 큰일 났네요. 난 적분이 정말 싫어요. 너 우리의 확률 밀도함수 결국엔 적분해야 되나? 아니야. 다 사다리꼴 아니면 직사각형 아니면 삼각형이니까 적분, 공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줬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에는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림 그리고 밑변 2, 높이 2k 그리고 삼각형 넓이니까 뭐를 해야 돼? 2분의 1을 해주면
이 넓이의 총합이 전 구간 확률의 총합은 1 뿅뿅 나눠주고 2 나눠주니까 아 나의 K값은 2분의 1이구나. 요 K값이 이렇게 2분의 1이구나 하고 구하고 K가 2분의 1 구하니까 여기 이렇게 2분의 1 하니까 여기 1 하고 나오겠죠? 근데 이대로 끝나지 않았지? 자 문제가 P 0서부터 시작해갖고 확률 변수 X가 2분의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하고 나왔으니까 확률은 언제나 뭐라고? 넓이. 근데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자 여기 이렇게 2분의 1 있겠죠? 2분의 1 해주면 0서부터 2분의 1까지 요 넓이가 결국 뭐가 된다? 0부터 2분의 1까지 요 넓이가 그대로 확률이 된다는 거야. 그럼 2분의 1 대입하니까 여기 y좌표 뭐라고 나와? 2분의 1 대입하니까 여기 4분의 1이요 나오겠죠? 그럼 밑변 2분의 1, 높이 4분의 1, 제발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이 문제의 정답. 확률 변수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확률은 다 곱해서 16분의 1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놓치면 안 돼. 지울게요. 그죠? 옆에 거 다 보면 다 직선이야. 4번 문제 a-2분의 x-2라고 놀라지 마라. 그죠? 그냥 개수가 a-2야. 이거 위에 거도 x의 1차 함수고 아래 거도 x의 1차 함수다. 그죠? 4번에 그거 뭐지? 분수 함수나 이런 거 아니고 거기 나와 있던 폐 구간은 제발 닫힌 구간이란 뜻이니까 옛날 거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그죠? 잘 좀 봐줘. 자, 지웁니다. 자, 2번 갈게요. 2번. 옛날에는 이거 갖고 평균분선, 표준편차 다 구했었어. 근데 이젠 평균분선, 표준편차가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죠?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분산, 표준편차는 이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아주 좋은 거죠. 자, 2번.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대망의 정규분포를 한번 나가봅시다. 정규분포. 자, 서울고의 몸무게라고 하고 서초고의 몸무게라고 하고 그죠? 뭐 우리 서문여고, 세화여고의 몸무게라고 해보자. 그러면 각각들이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선생님의 몸무게가 65 이상 70 이하일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럼 뭐가 필요해? 방금 앞에서 봤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야지만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그잖아? 내 몸무게가 65하고 70 사이에 있을 우리 학교에서 우리 페르마 학교에서 내 몸무게가 65 이상 70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하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야 그 넓이를 확률로 대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안타깝게도 페르마 학교에 뭐를 알 수가 없다?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랬더니 안타깝지만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무서운 함수를 만들었죠? 그죠? 페르마 학교의 전교생의 몸무게의 평균과 페르마 학교의 전교생의 분산을 알면 난 뭐 할 수 있다?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다 하고 말을 한 거지.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뭐야? fx는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게 뭐였더라?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이었나? 그리고 무리수 2에 그죠? 2 시그마의 제곱에 x-m제곱 아마 이렇게 불편하게 생긴 거야. 자, 이건 표준편차입니다. 그죠? 표준편차. 무리수 2. 이거는 이거가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거 찾아보면 틀렸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준 거야. 중요한 게 빠져버렸네요.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자, 뭐지 이게? 시그마의 제곱이 얘가 뭐야? 분산이지.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고 요 시그마는 뭐야? 이 녀석은 표준편차잖아. 그죠? 표준편차고 얘들아 이거는 약 2.7이야. 무리수 2는 약 2.7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요 m은 뭐야? 평균이잖아. 그죠? m은 짝 평균이 되었고 자, 너희 학교의 평균과 너희 학교의 분산만 알면 여기다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가우스 아저씨가 우리보다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버린 거야. 그 얘들아 여기 지금 x에 관련된 지수가 2차 함수거든?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최대값이 뭐야? 최대값이 내가 m일 때 최대값을 갖겠지? m을 대입했을 때가 봐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이거 유로블록이니까 x에다가 m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고
지수는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지금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니까 지수는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다 보니 최대값서 우리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고 x에 관련된 2차 함수니까 좌우 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죠? 평균과 분산을 알면 만약에 분산이 되게 작아봐. 그럼 분산이 굉장히 작으면 우리 어떻게 그려준다? 여기 평균 m을 기준으로 우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다 평균에 다 모인다는 거 알죠?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다 모여있고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 학교에 뭐만 알면 평균과 분산만 알면 그죠? 맞춰서 이런 식으로 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였죠? 이게 맨 처음 정규분포의 시작이지. 자, 우리 어떤 함수도 우리는 확률 변수 x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뭐만 알면 normal distribution 일반적인 정규분포 함수라는 거죠. 뭐만 알면 된다? 평균과 분산만 알면 돼. 평균과 분산만 알면 나는 너의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 해갖고 평균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죠?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뭐 하고 싶어? 내 몸무게가 이렇게 60하고 70 사이에 있는 이 확률을 내가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 학교 평균 몸무게 우리 상문고의 평균 체중 73kg 우리의 분산 뭐 100 이렇게 더 넣었어.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몸무게가 60과 70 사이에 있으려면 이 엄청난 함수를 뭐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되잖아. 60과 70 사이요 하고 적분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무리수 2도 모르고 참고로 지수가 제곱이면 참고로 뭐다?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의 고등학생은 지수함수의 지수가 이렇게 2차식이면 적분 불가야. 응? 우리 고등학생은 이 함수를 적분할 수가 없어. 60과 70 사이에. 적분 불가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적분 불가가 되니까 기억나? 너를 갖다 뭐 한다? 표준화를 하지. 야, 우리 한번 했어.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그지? 표준화를 하지. 이 그래프로 뭐라 할 수가 없다? 확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그래프로 확률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를 해? 표준화를 했잖아. 표준화를. 그죠? 어떻게? 우리의 표준화 함수가 뭐야? 표준화 변수 z는 우리 어떻게 하죠? 시그마분의 x-m이요. 확률 변수에서 뭘 빼주고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우리 뭐다?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랐죠? 평균 0이고 분산 1제곱이요. 이렇게.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게 됐죠? 와, 평균이 0이고 이미 너의 높낮이는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이제부터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60과 70 사이를 이쁘장하게 표준화하려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죠?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너가 뭐 의미는 없지만 표준 편차 1 되고 날 표준화 시켜주게 되면 너 함수가 어떻게 된다? 루트의 2파이분의 1에 그죠? 2에 마이너스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우리 1 되는 거니까 2분의 x제곱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얘에 비해서는 깔끔해지거든? 근데 아직도 지수가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적분이 불가야. 그러면 가우스 아저씨가 열심히 밀도 함수를 찾았는데 우리는 뭐라 할 수가 없다? 60과 70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으니 기억나죠? 가우스의 엄청난 제자들이 너를 표준화했더니 네가 이렇게 1과 2 사이라는 거야. 그죠? 얘 60과 70 사이를 표준화했더니 이렇게 1과 2사가 됐어. 그랬더니 우리 뭐 했죠? 지금 없네. 그죠? 선생님 여기 원래 웬만하면 다 있었는데. 그지? 뒤에 거 뭐가 있다?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지. 그죠? 표를 보면 0과 1 사이 0.3413 이런 거. 그죠? 0부터 2까지는 0.4772. 그죠? 우리 한두 번 한 거 아니죠?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표를 보고 우리는 적분을 안 해. 그죠? 실제로 적분하는 게 아니야. 그죠? 표준화를 잘 한 다음에 우리는 표를 보고 그냥 확률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지. 우리 문과 말했지만 적분 이거 밀도함수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밀도함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한다? 어떤 정규분포식을 보고 그죠? 모와 모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해주세요를 표준화를 이렇게 이쁘게 해서 그죠? 너의 이 무식한 그래프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 0인 우리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꿔주게 되면 표준화된 정규분포 곡선을 바꿔주게 되면 우리는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얘는 끝난 거야. 그지? 그래서 역시나 또 한 문제만 더 해보자. 자, 어디 보자. 좋은 문제가 너무 많네. 그죠? 자, 12번 한번 가볼게요. 12번. 자, 중간중간 나와 있는 문제도 잘 좀 해주세요. 위에 거 11번으로 가자. 그죠? 안 되겠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네. 이건 좋은 문제니까 나중에 해야겠네. 자, 갑니다. 한번. 어떤 12번 그냥 그대로 갑니다.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은, 그죠? 반응 시간이 확률 변수 x인가 보다. 정규분포 뭘 따른데? 평균 m에 표준 편차가 1이면 옆에서 써주는 건 분산이니까 1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자 문제는 그 확률 변수 x가 너 뭐 미만일 거죠? 2.93 미만일 확률이 네가 0.10032요 하고 나온 거죠. 제발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럼 난 얘를 이제부터 표준화를 할 거야. z 표준화 어떻게 한다? 2.93에서 확률 변수에서 못 뺀다. 평균 빼주고 나누기 1을 해주면 얘가 0.10032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나누기 1은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한번. 너보다 작을 확률이 0.0113이야. 그럼 확률이 굉장히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돼야겠다. 작을 확률이니까. 요 확률이 뭐가 된다? 0.1003이면 그죠? 얘들아 이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이 확률은 왜? 전체 확률의 넓이의 총합이 1이잖아. 이게 다 합쳐서 1이면 이렇게 절반이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0.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절반이면? 절반의 확률이 0.5니까 0.5에서 0.1003을 빼보자. 그러면 빼주면 7, 9, 9, 3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가 0.3997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건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가우스 아저씨의 제자들은 뭐만 구했죠? 0을 기준으로 왼쪽 양수인 것만 구해놨단 말이야. 이건 대칭이니까 양수는 내가 구할 테니까 서로 대칭해서 음수인 값을 구하는 건 너희들이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난 봐봐. 이렇게 양수로 가야지. 0.3997에 해당되는 z값이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0.3997에 해당되는 z값이 1.28이지. 하지만 나는 구하고 싶은 건 얘였어.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너는 옮겨야지. 너보다 작을 확률이 0.0113이니까 요만큼의 확률이 너일 거 아니야. 그럼 너의 대칭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1.28이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8이구나 하고 구할 수 있으면 선생님은 행복하겠죠. 마이너스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3점이잖아. 통계는 나오면 무조건 3점이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넘기고 넘겨서 나의 m은 2.93 더하기 1.28이겠죠? 그럼 다음에 1로 갔으니까 2, 또 뭐야? 4.21인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m을 구할 수 있겠죠.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지웁니다. 표준화, 그죠?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해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주고 나누기. 선생님 문자니까 어렵겠네요? 이러면 마음 찢어져. 그림 잘 그려. 그죠? 작다가 0.0113이야. 여기서부터 작다면 0.5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해놓고 가우스의 제자들은 언제나 0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구해놨으니까 오른쪽에 해당되는 값으로 구하고 대칭 넘겨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28이구나 하면 선생님 아주 행복해서 날아가요. 지웁니다. 3번 갈 거예요. 3번. 끝이야. 3번 가리키면. 3번 봐보자. 이게 시작이죠? 정규 분포의 활용. 아직까지는 기본 문제고 얘가 이제부터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자, 정규 분포의 활용. 자, 1번. 표준화의 의미. 그죠? 표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 거냐라는 얘기야. 그지? 내가 수학 성적이 92점이고 국어 성적이 88점이면
전체 등급으로 봤었을 때 수학에서 잘 본 거야? 모르지. 그죠? 수학은 평균이 85점이고 국어의 평균은 70점인 거야. 그럼 나는 실제로는 국어 점수가 4점이 더 낮아도 국어가 1등급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내 점수가 실제 점수는 굉장히 높아도 표준화를 하게 되면 국어나 영어나 누가 더 잘 보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의 의미, 그죠? 잘 좀 봐줘야겠죠? 모든 별량을 다 Z로 표준화한다는 거잖아. 서로 다른 평균이 있고, 그죠? M1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우리보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다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그죠? 다 표준화를 시켰더니 하나의 함수로, 그죠? 무조건 Z는 다 뭐야? 그 평균과 그 분산에 의해서 Z는 시그마분의 X-M이요 하고 몽땅 표준화를 하는 순간, 그죠? 표준화를 시켰더니 이야 이렇게 해서 다 전부 다 여기가 0 하고 만들었더니 여기 이렇게 수학이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표준화해서 하나의 그래프에 냈던 거야. 표준화만 시키면 무조건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국어가 있고 여기가 영어가 있으면 그럼 뭐가 제일 잘 본 거야? 수학은 나보다 잘 본 애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제일 잘 본 건 수학이고 그 다음은 국어이고 그 표준화해서 한 표에다 남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제일 잘 본 게 수학, 제일 못 본 게 영어구나. 영어 점수가 가장 높지만 요즘에 외국어를 다 잘하는 거지? 와, 한 개 틀렸는데 3등급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실제 너희들 문과의 외국어잖아. 그지? 그럴 때 점수는 오히려 영어가 제일 좋고 수학은 오히려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해서 한 표로 만들어서 그 표에다가 각각의 표준화된 점수를 다 써주고 나면 그죠? 해석 잊지 마라. 내 점수보다 잘 본 애들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하는 건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알았죠? 표준화의 의미. 그죠? 전부 다 한 표를 몰아놔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한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거야. 잘 좀 봐줘. 자, 2번 합격 최점수. 합격 최점수 몇몇 학생 나한테 미리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나한테 물어본 학생들이 있죠? 자, 합격자의 최저점수를 구하고 싶어 하고 나왔어. P, 내 점수야. 이건 내 점수. 내 점수가 뭘 넘으면 합격자의 최저점수 알파를 넘으면 그 옆에다 뭘 썼죠? 옆에다가 합격할 확률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합격할 확률. 그죠? 이거 잘 좀 봐. 꽤 나온 편이었어 이거. 그죠? 내 점수가 합격자의 최저점수를 넘기면 뭐가 나온다? 합격할 확률이 나온다는 거야. 그죠? 이게 한 문제밖에 없을까 봐. 그러니까 이걸 내가 풀면 안 돼. 한 문제만 더 했으면 내가 풀고 더 이상 합격자의 최저점수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있다. 뒤에 28번도 있네. 그럼 자, 역시나 그러면 28번도 있으니까 11번을 아까 안 풀었던 11번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해는 도와야 되니까. 자, 모집 인원이 200명인데 그죠? 어느 대학에서 100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대. 나는 1000명 중에서 200명만 합격시킬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합격할 확률이 되겠지. 자, 이랬을 때 자,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 156에 표준 편차가 20의 제곱인. 제발 분산 써야 돼. 표준 편차가 20이면 제곱을 해야 분산이 되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거야.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주세요. 좋아. 나는 아직 이 알파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의 점수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 알파를 넘으면 뭐가 나와? 0000 지어갖고 합격할 확률 10분의 2니까 0.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써야지. 이게 합격할 1000명 중에 200명.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은 10분의 2 아니야? 그럼 나 이제부터 얘에 의해서 표준화를 해야죠. 나의 Z는 확률 변수 알파에서 평균 156을 빼주고 뭐한다? 표준 편차 20으로 나눠주면 이 확률이 0.2가 된다는 거야. 아까는 작다였으니까 우리 0의 왼쪽에다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은 크다잖아. 0.2는 0.5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그죠? 크다니까 오른쪽이잖아. 요 값보다 크다. 이 크다의 요 확률이 네가 뭐가 되고 싶어? 0.2가 되고 싶으니 절반의 확률은 0.5일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의 확률 너는 뭐가 된다?
0.3이 되겠죠? 그럼 0.3에 해당되는 Z값을 찾고 싶은 거야. 0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0.3이 되는가 하고 11번의 표를 딱 봤더니 0.84네. Z값이 0부터 0.84까지가 P, 0부터 나의 확률 변수 Z가 0.84에 있을 이 확률이 0.3이잖아. 오케이, 땡큐. 그럼 네가 뭐가 돼야 된다? 네가 얘는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0.84이면 되겠구나.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네가 0.84니까 우선 먼저 20 곱해보자. 알파 마이너스 156은 8.4 곱하기 2 428, 82, 16. 그럼 이제 나의 알파는 156에서 16.8을 더하는 거니까 8.27. 나의 합격자의 최소 점수는 172.8이구나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합격자의 최저 점수 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 잘 좀 봐주세요. 지웁니다. 마지막 3번. 3번 가리키면 끝이야. 숙제로 이거 프린트를 못 받아왔을 테니까 오늘 우리 목요일까지 숙제는 연속 확률 변수를 뭐를 풀어갖고 와라? 강의 보는 학생들 메가 스터디를 풀어갖고 오세요. 알았죠? 숙제는 얘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몇몇 개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나눠준 거고 숙제는 우리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니까 목요일까지 메가 스터디를 문제를 풀어갖고 옵니다. 연속 확률 변수편을 전부 풀어갖고 와주면 돼. 그리고 다 물어봐. 오늘 여학생들 기말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호범이가 저번 주에 시험이 이미 끝났으나 안 왔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마저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제목 왜 줬지? 정규 분포의 당연히 계속 쓰자. 분포의 활용 문제 마지막입니다. 자, 정규 활용의 마지막 3번. 이게 하이라이트죠? 자, 뭐야?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자, 이항 분포가 뭐였어?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였잖아. 그죠? 이항,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PQ로 확률을 구할 때. 그죠?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 바로 예를 들어볼게. 주사위를 100번 던져. 주사위를 100번 던져. 그죠? 1의 눈이 40회 이상. 그죠? 60회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하고 나왔어.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주사위야. 100번 던졌어. 그죠?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100번 다 나올 수도 있잖아. 운 좋으면. 그지? 그러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야. 그죠? 당연히 우리보다 이산 확률 변수겠죠? 이산 확률 변수가 돼서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밑에 대응하는 확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다다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40번 나올 수 있죠? 100번 던져서 내가 원하는 게 40번이 나온다는 거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6분의 1이 40번, 자 6분의 5. 나오지 않을 확률은 몇 번? 60번 이렇게 나오겠지? 아다다 해서 난 또 60번 나오고 싶어. 그럼 이게 뭐야? 100번 던져서 60번 나오고 싶어요. 1에는 6분의 1 나올 게 60번이 나오면 1의 눈이 아닌 게 이렇게 40번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다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게 100번이 다 나오면 그때 확률의 총합계가 1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게 1의 눈이 40회 이상 60회 이하 나올 확률이면 나의 P, 확률 변수 X가 40회 이상 60회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확률을 싹 다 아다다 싹 다 더하고 싶은 거야. 요 확률의 총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요만큼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하냐? 야, 이걸 어떻게 더해? 6분의 60승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잖아. 이 안에 계속 뭐 있어? 6분의 1에 41승에 6분의 1에 59승. 6분의 1에 42승에 6분의 5에 우리보다 58제곱.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앞에 조합도 굉장히 이상해. 이거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거를 구할 수가 없었으면 안 구하면 되는데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그죠? 뭐를 한다? 이걸 보고 얘가 우리 뭐였어? 우리 뭐다? 그죠? 확률 분포표잖아. 이 확률 분포표를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막대 그래프를. 각각의 0에 대응하는 확률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걔를 그려서 우리 뭐라 그런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걔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하지는 않으니까 그죠? 우린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자, 선생님 뭐 한다?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 3, 4, 5, 6, 7, 8, 9, 10, 10,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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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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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그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다 그렸더니 깜짝 놀란 거야. 이 그래프가 뭐하고 비슷해? 정규분포 곡선이랑 은근히 유사하더라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를 몽땅 그랬더니 이 선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어이구 이쁘장한 정규분포 곡선과 굉장히 근사하더라는 거야. 던지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규분포 곡선과 점점 근사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혹시 이 안에 있는 40회 이상, 60회 이하라는 이 확률을 뭐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 녀석을 표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잖아. 근데 binomial distribution 100번 던져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올 확률이 뭐야? 6분의 1이잖아. 이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잖아. 나의 평균은 뭐였어? MP 서로 곱하니까 뭐라고 나온다? 3분의 50이고 나의 분산은 MPQ죠? 아이고 이제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 10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땅 해주게 되면 3분의 50에다가 6분의 5를 또 곱하는 거니까 이게 약분하면 여기 25에 또 3이지. 그럼 얘가 뭐야? 9분의 125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너를 어떻게 표준화를 하겠지 이렇게. 그죠? 40에서 뭐 나눠준다? 그 너가 정규분포 뭘 따른다는 거야? 3분의 50에 이거 큰일 났다. 숫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죠? 3분의 125가 제곱이 아니지? 25 곱하기 5니까 5 루트 5에 이렇게 제곱이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너 3분의 50 빼주고 안 돼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너를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요 40과 60 사이에 있을 뭐를 구할 수 있다?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난다. 오랜만이라서 주사위를 던져버렸네. 그죠? 미안해. 동전을 우리가 이게 좀 이쁘장을 보여주려고 100번 던져 앞면이 하고 바꾸면 계산이 편해지죠. 그죠? 앞면이 40회 이상 60회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돼? 100번 던져서 앞면이니까 2분의 1이죠? 앞면 나올 확률. 자 요것만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요것도 다 이제 뭐로 바뀌겠어? 앞면 2분의 1, 뒷면 2분의 1. 여기도 앞면 2분의 1, 뭐 간단하게 바꾸는 건 너무 오래 안 걸리니까 뒷면 2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놓고 그럼 평균 뭐가 되죠? MP 그죠? 1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렇게 50이 되는 거고 분산 뭐죠? 100 곱하기 MPQ 하니까 여기 뭐 나온다? 25 나오죠? 그럼 딱 이쁘다 아주. 여기다 써야겠다. 정규분포 뭘 따른다는 거죠? 평균 50의 5제곱을 따르는구나. 됐죠? 확률 변수 X가 널 따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40에서 50 빼주고 나누기 5하고 그럼 표준화 Z가 되겠죠? 잘리겠어. 그죠? 60에서 50 빼주고 나누기 5 해주면 이거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걸 마지막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는 거야. 그지? 지금은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구하면 P 마이너스 2하고 Z는 2, 4, 2하고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뒤에 거 표를 보고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2배 해주면 되겠지? 그죠? 477, 2의 2배인가? 하도 많이 문제 풀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느 정도 외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선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와. 이거 문제 보다 보면 그냥 뭐 작다의 영역에 뭐에 여러 가지가 나와서 야 얘들아
그냥 우리 문과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많이 쉽게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은 이 삼고초려를 계속해서 쉽게 줄 수가 없어. 조금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그래도 조금 많이 좀 넣어놨긴 했습니다. 같이 확인도 한번 해보고 문제도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응용도 할 수 있고 메가도 그래야 좀 더 쉽게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35개 문제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처음 접하게 되면. 하지만 선생님한테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하게 되다 보면 실제로 아까 내가 여기서 문제 풀었던 문제와 많이 다르지 않거든. 그 안에 문자가 많이 있어도 좀 놀라지 말고 그냥 문자 있어도 표준화를 해봐. 그러면 무조건 거기 나와 있는 관계식과 유사한 식이 나오면서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올 테니까 메가 스터디를 연속 확률 변수를 풀어주고 이거 삼고초려는 다음 시간 목요일에 나눠줄 테니까 그때 잘 또 그때 그 다음 시간까지 잘 문제를 풀어갖고 옵니다. 알았죠? 전체적인 진도는 너희들이 다 모이면 목요일에 알려줄게요.